차를 들어버린 광수 씨가 힘겹게 차를 밀고 흙길을 오른다. 하지만 운전을 하던 현수 씨가 시동을 끈다. 여기서 위험해서 안 돼. 여기는 만약에 잘못되면 굴러. 더 이상 안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서성이는 광수 씨는 이대로 물을 포기할 수 없는 눈치다. 여기서 이제 한 4일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밀리니까 내 입자가 이러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 형 조심해요. 다시 한번 차를 밀어보는데 연기까지 나는 타이어. 상황이 심상치 않다. 타이어 다 탔네. 아유. 차에 무리가 간 건 아닌지 걱정스런 형제다. 아이고, 진짜 좋은 타이어인데 어찌 저렇게 만들어뒀어. 큰일 났네. 트럭을 놓고 산으로 향하는 형제. 천생 진흙길이 마를 때까진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어느새 산 위는 온통 진흙밭. 이 흙이 다 마르려면 사나흘은 걸릴 텐데. 안 들어가요. 물통부터 확인하는 광수 씨. 병아리가 마실 물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다. 너 기껏 찼나? 모이를 먹고 목이 마른 병아리들은 마실 물이 없어 난리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트럭이 없으면 손수레다. 지금이야 이렇게 실어 나르면 된다지만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양숙이라든가 해가지고 뿜어서 올려야겠죠. 무슨 부단을 내야겠죠. 아픈 동수영을 위해 장사를 접고 고향으로 내려온 현수 씨. 그동안 형들과 맨손으로 산을 개간하고 추위에 떠는 병아리도 무사히 지켜냈다. 걸을 때마다 엉겨붙는 진흙 때문에 점점 무거워지는 물수레처럼 어려운 일은 더 많아질지 모른다. 하지만 토종 닭을 키우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이런 일쯤은 각오했던 현수 씨다. 안 되잖아. 미리 청소까지 해둔 광수 씨.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찌끄레기가 끼면은 이게 차들이 잘 나오지. 물 한 방울 없는 산에서 귀한 정성을 마시는 병아리들이다. 물 문제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광수 씨는 자꾸만 벽에 부딪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냥 나는 바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나도 어떤 어렵고 힘들어도 뭐 더한 일을 못 하겠어.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이 낮을 때까지 끝까지 한다는 거야. 좋아질 때까지. 내가 안 되면 쫓아. 다 매서 나 혼자 끌고라도 올 테니까. 다음 날인 합덕 장날. 이거 상추를 갖다 심으면 요새도 되나? 그래요? 물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만 줘야 돼? 물만 이제 유리를 따먹어.
물 안 줘도 살 수 있는 뭐 없이요? 없이요? 물을 말이 안 돼요? 물 사정상 상추는 포기하고 이번엔 현수야, 이거 너무 크지? 자기 저게 제일 적은 거요? 네, 자, 10,000원 싸죠. 10,000원이면 생각이 좀 바뀌었네. 하기나마 싼 거죠. 이렇게 와봐. 아저씨랑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어? 이거 좋아요. 이거는 아니요. 발발이에요, 발발. 발발해. 집 지키고 해. 예, 예. 이렇게 봐. 이렇게 인연이 돼서 같이 살 줄 알아? 예? 병아리 호위를 막기 위엔 아직 어려 보이지만 자, 그 눈치 싹 보는데, 예? 가족이 되는 강아지다. 10,000원이요? 네. 고맙습니다. 잘 키울게요. 근데 이거 내가 키워서 새끼 내서 갖고 안 넣으면 손놈이 이건. 몰라요. 난 한번 봐야지. 암놈인지 손놈인지 모르고. 확인을 한번 해야지. 손놈이네. 순놈이요? 그럼 다음에 살 때는 암놈 사야 되겠구만. 고맙습니다. 예. 저기 가서 먹을까? 사려던 상추 모종은 못 샀지만 강아지까지 사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다. 국수 있어요, 국수? 국수 3개? 예. 내 냄새 많이 맡으라고. 그래야 얘가 내 말을 딱 들을 거 아니야. 이름을 뭐로 짓게? 하나로 통일시켜야 얘가 안 죽어요.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글쎄, 복돌이 하는 게 좋잖아? 여보세요? 현수야, 복돌이. 복잘랑 빼고 예? 또리 하면 되겠다. 똘. 또리야, 이리 와봐. 그냥 똘. 또리. 이름을 얻고 가족이 된 또리다. 그동안 손에 익지 않은 농산일에 병아리들을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삼형제. 국수 한 그릇에 잠시 고단함을 잊는 형제다. 장에서 돌아온 오후. 또리야, 이리 와봐. 참, 그거 신기한 놈이네. 응? 이리 와봐. 그러나 또리의 마음은 이미 현수 씨다. 그거 너무 신기하네. 예? 안 와? 이리 와봐. 자, 기가 막히네. 뭐 걔한테 그렇게 통사정을 해. 아니 내가 산 건데 왜? 참, 강아지 병아리 속에다 한번 넣어보지 그래. 어울리나, 솔직히 낯설어나. 예? 한번 넣어봐. 신입 또리와 병아리의 상견례 시간. 어째 초장부터 밀리는 건 또리 같은데 병아리가 놀라면 데리고 나오고. 강아지가 도망가. 강아지가? 바보네 이거. 여기도 내 동생인 말이지. 오빠에서 오빠. 찍어버려. 또리와 병아리의 어색한 첫 대면. 하지만 금방 병아리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걸 보니 잘 지낼 것 같다. 동수 씨는 이런 또리가 마음에 드는 눈치다. 또 늘었네요. 하나라도 늘려야지. 예, 얘를 사람이든 짐승이든 주는 건 원치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라 하나라도 늘으면 좋지. 사람이든 짐승이다. 암 선고를 받고 홀로 내려온 고향. 조용하던 그 생활에 형과 동생이 온 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동수 씨다. 며칠 뒤 손수 준비해온 음식들에 케이크까지. 나가지고 해야지. 휴일이면 찾아오는 광수 씨의 딸 연영이가 오늘은 평소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왔다.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 프라이팬에 구워 먹어야 맛있지. 좀 구워왔는데 예. 더 구워야지.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구워서 먹는 게? 아니면 버섯을 구워 내가 밖에서 구워올게. 그때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선다. 들어가 봐. 안녕하세요, 할머니. 뭐 오셨어요? 응. 예. 아들은 여기다 갖다 놓고서도 아버지는 어디 아픈 데는 없었시요? 예? 얘 어디 갔어? 누구? 산에가 있어. 산에가 있어. 산에가 있어? 예. 고추장이거든? 고추장? 응. 그럼 밖에 다니는 거. 안나야. 그거 내가 받을게. 놔둬. 밖에 다니는 건지지? 고추장은? 어제가 내 놔준 날이다, 엄마가. 예? 그것도 몰랐어. 아, 언제 알았어. 몰랐어. 딸 있어서 챙겨주니까 됐어. 정말 못했으니까. 내가 엄마를 챙겨드려야지 뭐 어머니가 나를 챙겨주겠어. 많이 걱정이 되더니 재성이 와서 제 동생 같이 사니까 걱정이 덜 돼. 산에 갔다 오니? 예. 성숙이는? 영숙이는 붙었어. 아파서. 삼형제가 함께 사는 집에 처음 오신 어머니. 단출한 살림살이가 총동원되고 연영인 오리고기까지 준비했다. 38병 정도 나오더라고. 아픈 아들을 늘 궁금해하시던 어머니는 휴일을 맞아 여섯째 아들을 앞세워 먼 걸음을 하셨다. 미역국 맛있네. 그전에도 그 천안 있을 때 아침 생일날 나서 미역국 끓여주고 하더라고. 돈은 안 줘도. 야, 아빠 생일보다 내가 조금 빠르거든? 아니 근데 했는데 들었는데 하려 했는데 삼촌이 없었어. 내년에 삼촌 생일날 한우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요. 내가 돈 그러네. 줬는데 뭐. 가만히 나 그 생각 되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평생이 취미네 생일날 밥 먹기는. 그러게. 그건 내 덕에 지금 대주 나오고 지금 여기 당한 거 지금. 그리고 섞었어 그냥. 삼촌도 호강해 우리 아빠가. 그거 쳐도 소용없어요. 그거 있으면. 그런데 뚫고 들어와요. 하루 늦은 광수 씨의 생일 케이크. 그런데 어머니께서 슬그머니 자리를 비우신다. 생일 축하합니다. 칠남매를 두었어도 지금껏 생일상 한 번을 차려줄 수 없었던 어머니. 고맙습니다. 키고. 응. 평생 취미요 이거에. 동생들이 우리 형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건 진짜 평생 처음이겠구먼. 응, 그렇지. 우리 엄마도 마음속으로는 생일잔치 이렇게 못 차려주고 뭐 부지하게 네? 그러실 거예요. 마음이. 마음속으로는. 속상한가 봐. 아까 그 얘기에서 평생 내가 이 생일잔치 처음했다고 어머니. 근데 어렸을 때는 어려워서 생일잔치 못 해줬을 테고 뭐 그 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맨날 떠돌아다니나고 한 번도 못 얻어먹었을 테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어린 칠남매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다. 철이 들기도 전에 일하러 집을 떠나야 했던 형제들. 그 모질고 힘든 세월을 견디고 가족은 다시 모였다. 칠남매를 낳아놓고 일찍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애들을 제대로 엄마 혼자 감당을 못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 하면은 굶어 죽이진 않을까. 어찌 하면 밤바다를 뜨뜨득 해서 나무를 해서 밤 뜨뜨득 재울까. 그런 거에 신경 쓰고 그랬지. 간을 가장 역할을 했죠. 실질적으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았죠. 셋째 형이. 그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몇 살이에요? 15, 16살? 그 나이 때부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서 살아온 거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두 형을 대신해 동수 씨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다. 집안의 가장으로 어린 동생들의 아버지로 살며 동수 씨는 가족을 지켜냈다. 그런 동수 씨를 위해 이젠 형제가 뭉쳤다. 형아, 아이고 이쁘다. 양계장 냄새 난다 여기서는. 척박한 산을 멋지게 일궈놓은 형들. 동생 인수 씨에게 형들의 모습이 새삼 크게 보인다. 양파라서 먹는 거구만. 상수도 갔나? 상수도 못 끌어당겨가지고. 어디 가서 둘째? 너 안 갈 거야 이거 심으라? 어디? 이거 심으라. 엎드려서. 효자들한테 얘기하면 뒤요. 불효자 나한테 얘기해봐야 시도 안 맥히니까. 말없이 앞장서는 효자다. 옛날부터 효자들이었어요. 옛날부터. 어머니 말이라면은 그냥 칼간 죽은 조상 모시던 것이. 그런 둘도 없는 아들과 부추를 심는 어머니. 한 건 더. 아이 그렇게 파놓고서 예. 내가 척척척 놔야. 그래요. 근데 하나 심어. 하고 하나 심해지고 안 심어? 아프기 전까지 7년을 함께 산 아들. 어머니에겐 그만큼 허물없는 아들이다. 옛날에 밭 500평 있었어. 500평. 근데 대추를 심는데 사람 살 수도 없고 돈도 없고. 하여튼 얘 고생 엄청 했어요. 소마냥 안 한다 소리도 않고. 일 다는다니까 거짓말이잖아. 만만한 게 얘였어. 그때처럼 서로의 힘이 돼주길 바라는 모자다. 며칠 뒤 햇볕 쨍쨍한 오후. 오늘만 기다렸던 삼형제다. 버리려고 하다가 뒤로 밀려요.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동수 씨가 운전석에 앉고 형제가 지원군이 됐다. 가뿐하게 언덕길을 오르는 트럭. 함께라면 두려울 것도 못할 것도 없는 용감한 삼형제. 거침이 없어 보인다. 진흙길이 말라서 다행히 물트럭은 올라올 수 있었지만 고구마 밭은 말 그대로 말라 죽기 일보 직전. 물도 없는 밭에 고구마를 심을 때 하늘에 비만 바라며 지은 건 아니다. 개간한 산에 상수도 시설이 없는 척박한 땅. 농작물이 자라기엔 힘든 상황. 누가? 이영구 씨 부인이. 하지만 하나라도 잘 자라만 준다면 형제는 다시 이 산에 무언가를 심고 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싱싱하지 않으면 물 주고 또 싱싱하지 않으면 또 물 주고. 오이 완전 실패작이지 뭐. 아니 이게 몇 송이 심? 9개. 9개 중에서 한 개 자랐으면 완전 실패지. 그날 오후 집을 나서는 트럭. 도배일이 아니고선 좀처럼 동수 씨 곁을 떠나지 않은 형. 그런 광수 씨가 오늘은 어딜 가는 걸까?
그동안 오가는 길에 눈여겨봤던 것들, 쓸만한 것들을 찾는 광수 씨다. 당장은 수입이 없는 삼형제의 살림. 버려진 가구들도 꽤 쓸만한 목재가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에 집을 나간 광수 씨. 40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동생들과 살게 된 형. 광수 씨는 부지런히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든든한 형이 되려고 한다. 저걸 많이 몇 갖다 놔야 저기 뭐한데 혼자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만은 뭐가 나와. 광수 씨 쓸만한 것을 주워왔다. 이거 한 거라도 주워온 건 내 거니까 소중하게 해야지. 응? 주워왔어도 이제는 내 거니까 내가 잘 비 맞으면 썩으니까 이렇게 놔야겠네. 어느덧 계절은 여름이 되고 함께 산 지도 2달째. 삼형제 그동안 가슴속에 묵혀둔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예. 선수랑 이렇게 동생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꼭 필요한 것도 해도 뭐라 이슈라는 말부터 하더만. 지금 한 거잖아. 지금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화나네. 잘 몰랐을 때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아, 저 사람 스타일이 그렇구나. 그걸 알게 됐어. 내가 그렇게 신경 쓰니까 부담이 가? 아니죠. 스트레스 받아? 아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예. 내가 미안함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나 같은 암에 걸린 사람의 절반 정도가 16개월에서 24개월 살더라고.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다 각오를 했지만은 몸에 이상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죽음에 대해서 뭐 공포감 느끼고 그런 건 아니니까 생각도 않고. 생각도 않고. 근데 좋은 생각이라고. 형이 너무 예민하게 하니까 그에 대해서 사실 부담 가지. 근데 왜 저렇게 하실까? 그냥 편케 응? 생각하면 될 텐데. 동생이 그런 병이 왔다는 게 나는 참 마음이 아파, 사실. 그 마음 아픈 거로 만족을 해야지. 그게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서 하니까. 내가? 예. 괜히 나 때문에 엄청나 죽게 생겼구나. 내가 동생이 아프면서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됐어. 지독하면 살다가 고생만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동생도 참 고생이 많이 했구나. 왜 저런 사람한테 그런 게 올까. 그때부터 마음이 아프더라고. 차라리 내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 그날 밤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광수 씨. 끝까지 해보고 싶어. 마지막까지 뭐 그것도 끈아풀이라고 하지. 그걸 놓고 싶지 않아. 끝까지 저 사람한테 끝까지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어젯밤 늦도록 잠을 못 잔 광수 씨. 동수 씨도 평소보다 잠자리에 누운 시간이 길다. 편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예. 어떻게 뭔 컨디션은?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병화를 보고 온 현수 씨는 컨디션이 별로란 형의 말에 잠자리부터 살펴본다. 지내는 바람에 오늘 밤새 지내 굶었어. 나이가 60대 접는 거 아니요?
근데 지내가지고 또 밤새 그랬단 말이야? 그냥 물렸다. 예?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관계없어. 근데 만에 저 나타나고 나를 부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소름이 돋는 거지. 산 위엔 못 보던 가족이 또 한 마리 늘었다. 버려진 물건들도 산 위에선 요긴하게 쓰인다. 나 닮은 사람이 버린 것 같아. 나도 이게 잘 버리는데 쓸만하긴 한 건데. 부지런히 움직여 필요한 건 구하고 웬만한 건 직접 만들어 쓰게 된 광수 씨다. 짜지 짜겠네. 그렇다 보니 마땅한 재료가 생길 때마다 조금씩 만들었던 또리네 집. 오늘에서야 또리네 집 지붕을 얹게 된 것이다. 이렇게. 네. 깨져도 상관없는데 몇 개 상관없냐면 발전하면 집도 질 텐데 사람 집도 가지뿐이 아니고. 개집 완성이네. 병아리를 지켜줄 견공들에게 요까지 깔아주는 동수 씨다. 들어가봐. 이제. 또리 형제에게 그럴싸한 잠자리가 생겼다. 잠시 뒤 기다란 대나무 하나를 고른 광수 씨. 아니 그런데 이게 과연 미끄러워가지고 이게 닭이 잘 나나 모르겠네. 두꺼운 거 중평 생각이지? 그러니까 얇은 놈으로 돼야지. 왜 두꺼운 놈으로 되냐 이거죠. 그거는 넓으면 덜 미끄러질 거 아니냐. 예? 발톱으로 걸을 게 있어야죠. 발톱으로. 걸을 게 없다. 그렇죠. 걸을 게 있어. 너무 두꺼우면은. 병아리가 잠잘 횃대를 만드는 광수 씨. 그런데 횃대를 어떤 나무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모두 다른 것이다. 이거 있잖아, 현수야. 요거 세 중에 세 개를 넣어가지고, 예? 예? 넣어가지고 여기에 안 넣는 있으면 요놈으로 하고, 여기에 많이 앉으면 여기에 하고, 이게 많이 앉으면 여기다 하자고 해? 어떠냐 생각이. 그렇게 제일로 많이 이거는 내 거 할게요. 내 거. 나 이거 이거죠 대나무. 예. 어제서부터 대나무 계속 우겼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 뭐 내기? 예? 뭐 내기? 내기? 근데 이거 공평해야 되는데 일단 형 놓고 싶은 자리다 놔요. 먼저 광수 씨가 참나무를 놓고 무슨 일인가 하겠다. 내 거는 내가 넣어야지. 아니 진짜 쪼르고 넣어봐. 세 개를. 동수 씨의 대나무, 현수 씨의 강목. 이렇게 세워놔야지. 오늘에 동수 형 거 이리 줘. 아니 동수 건 네. 병아리는 어떤 나무를 선택할까? 이제 30분 있다가 벌써 올라가. 대나무 앉아있는 건 편한데 대나무가 움직일 때 미끄럽네. 아니 좀 앉아서 보자고 가만히 있어. 이 닭이 병아리. 사뭇 진지한 삼형제다. 아 저거 봐 미끄러지네. 대나무는. 그냥 우리 앉아있잖아. 잘 때는 관계없다는 얘기지. 자다 보면 꾹뻑꾹뻑 미끄러진다고. 갖고 목에는 한 마리밖에 없네. 쫙 끄트머리에. 이 대나무는 아예 하나도 없고 저 미끄러져 갖고 안 되잖아. 대나무에는 아예 올라가지고. 미끄러운 대나무 강목 대신 나뭇결이 있는 참나무에 앉은 병아리들이다. 거기 저걸로 하자고 저거에. 예? 예. 예? 네, 저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많이 앉긴 않네. 예? 그쪽이 많이 앉는다고 참나무가. 결국 횃대는 참나무로 낙점됐다. 형제는 병아리가 크면 밖에서 풀어 키울 계획이다. 잠도 좁은 닭장이 아닌 참나무 횃대에서 자게끔 아예 병아리 때부터 길을 들이려는 것이다.
당장 큰 수입은 되지 않겠지만 정성 들여 키운 토종 병아리는 초보 농사꾼 삼형제의 희망이다. 그날 오후 밤새 꿈자리가 사나우던 동수 씨는 형제들보다 좀 일찍 산에서 내려왔다. 피로 때문일까? 여느 때보다 더 지쳐 보인다. 그런데 재빨리 빗자루로 뭔가를 잡는 동수 씨. 지네. 꿈틀거리는 까만 몸, 위협적인 빨간 다리. 꿈자를 괴롭히던 바로 그 진해다. 표정이 의기양양한 동수 씨. 진해를 잡긴 잡은 모양이다. 진짜 어디서 났어? 타봤어 지금 여기 방에서. 그래가지고 소주 따가지고 소주다 담가놨어? 그렇지. 진해 한 마리 딸랑 넣고 이 진해 소주라고 하는 거는 형밖에 없어. 집에 나왔다고? 예, 얼마나 거? 한 대따 큰 거요. 어디? 저기 소주병에다 넣어놓고 근데- 지금 하고시. 저기 진짜 소주 넣겨? 예. 선수 어떻게 열라고 그걸 뭐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난 어떻게 허리 안 진짜 아파. 아니 진짜 소주에다 넣었단 말이야? 예. 줘봐봐. 진해 출연에 떠들썩해진 집안. 야, 이게 나 여기서 나오는 거 어디 있었어 여기? 여기 혼자 여기다 있어. 그래서 이걸로다가 딱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끌었지. 조금 진해 왕초가 복수하러 오는 거 아니야? 작년 혼자 살면서 동수 씨는 진해에 물려 고생을 했다. 구경하는 게? 근데 사람이 들어도 진짜 움직이지 않고 가만 있어. 그전에 자다가도 나와가지고 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낮에만 나오네. 급히 읍내 약초 가게를 찾은 광수 씨. 안녕하세요. 300초 좀 있으면 사러 왔는데 그걸 키로로 얼마를 파시나? 이렇게 근해 8,000원. 국산. 한금만 줘보세요. 국산으로 주셔야지. 네. 중국산은 효과가 없을 것도 같고. 자, 고맙습니다. 예. 300초는 무엇에 쓰려는 걸까? 서둘러 돌아온 집. 작년에 했던 거 300초라는 거 그거요. 그리고 이거는 백반인데 이걸 놓으면은 진해나 저 뭐가 안 누른다네. 배 같은 게 여기서 많이 나와. 여기서 여기서 배들무지 다 나와. 이거를 냄새가 뭐하긴 하구나. 300초의 이 진한 향은 진해뿐 아니라 해충을 쫓는데도 유용하다. 이것도 조금씩 놔봐. 습하고 어두운 곳에 살면서 주로 밤에 활동하는 진해. 또 나타날지도 모르는 일. 장판 아래까지 진해가 살만한 곳 구석구석에 백반을 놓고 진해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광수 씨다. 진해 때문에 심란한 밤이 지나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집을 아예 뒤엎는 형제. 진해 퇴치를 위한 대청소를 시작한다. 거기하고 맞나 봐봐. 좀 더 가야 될 것 같지? 이런 데는 혹시 뭐가 들을지 모르니까. 진해가 많아요. 거기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리콘 번쩍 쓰던 건데 나무일 걸래. 그래서 이쯤 되면 말 그대로 철통 보안이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해놓으면 아픈 동생을 위해 광수 씨는 작은 황토집을 지어주고 싶었다. 그때까진 부족한 대로 이 집이 동생에게 마음 편한 집이었으면 한다. 깔끔해졌네 좀. 응? 아주 후원하네 집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말끔해진 형제의 보금자리다. 그래도 좀 이게 좀 사람 사는 집 같으네. 아 여기 보니까 공 나간 집 같더니, 응? 이거는 사람 사는 집 같구만. 그날 오후 형제가 도착한 곳은 2만여 마리의 토종 병아리를 키우는 대규모 농장. 거의 우리 거는 지금 한 일주일 됐걸라? 달게 많이 나왔더라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물 주는 거야? 약한 것들이 아. 3일에서 5일간을 저 물통에 다 먹이면 약한 것들이 회복을 한다고. 그렇지 근데- 않으면 저렇게 안 하면 이제 약한 것들이 음. 회사가 좀 있다고. 우리가 주의해 줄게 박한테. 병아리들이 크면서 챙겨야 할 게 많아진 형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이게 병아리가 겨도 먹나? 예, 사료 양이 부족할 때는 쌀기를 줘. 사료를 먹이질 않으려고 그래. 조금만 키워가지고. 예? 그냥 남에서 뭐 벌레도 잡아먹고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대용으로. 형제가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요 토종 닭을 구하기 위해서다. 알 낳아야 돼요? 예. 바로 놔야 돼 오늘 가서 오늘부터. 조선닭이라 찍어요. 고루고루 갖고 가야 되는데. 평온하던 닭장에 일대 파란이 일어나고 난리다 난리. 닥쳐. 얘들 관상 좀 봐야지. 벼슬 이쁘고. 목표물은 바로 요 녀석. 고운 회색 깃털에 벼이 빨간 수탉이다. 그렇게 수탉 한 마리와 암탉 9마리. 산 위의 가족이 또 늘었다. 제일 잘 큰다는 게 고구마라도 고구마 심었는데도 이렇게 어렵네요. 아이고. 그냥 꼬조만 놈만 먹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물도 물이지만 대나무를 뽑고 개간한 밭엔 아직도 대나무 뿌리들이 남아 고구마가 제대로 자라질 못하는 것이다. 햇빛 아래 너무 오래 있었던 걸까? 현기증이 나는지 비틀거리는 동수 씨다. 사실 동수 씨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빈혈이 생겨 얼마 전에 병원에서 수혈을 받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형제가 돌아오고 있다. 이게 또 병아리실로 들어가는 거 아닌지도 모르지? 병아리실? 예. 문 열어놓고 있으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닭부터 옮기는 광수 씨와 현수 씨. 얘는 조선 닭이야. 이게 또 뭔 일인가 싶은 동수 씨도 따라 들어오고. 형제는 빨리 이 예쁜 닭들을 보여주고 싶다. 조선 닭이라는 거 그거요. 이거는 날라다니는데 이거는 저거는 안 날라다니는데 토종 닭은
저걸 안 나, 이거는 날아다닌대. 응? 이거 봐. 야생 본능 제대로 살아있는 토종닭도 형제의 가족이 됐다. 이제 곧 병아리가 클 텐데 굳이 닭을 사온 광수 씨. 그런 형의 마음이 무엇인지 동수 씨는 짐작한다. 광순이 그런 사람이요. 저 키워서 닭 알 먹기 힘드니까 알 낳는 거 금방 사다 놓고. 뭔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하는 형. 알지만 오늘따라 심란해 보이는 동수 씨. 내일이 오고 있다. 조심히 다녀와요. 네. 환한 얼굴로 형들을 배웅하는 현수 씨. 그러나 차가 빠져나가자 현수 씨 어쩐지 근심스러운 얼굴이다. 동수 씨의 정기 검진이 있는 날. 치매도 병원 다닐 때는 진짜 많이 절박했지. 몇 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아무한테 더 수가 없더라. 동생한테는 물론이고 딴 형제들한테 그 말을 못했다니까. 몇 개월을. 지금 내 동생 상태가 어떻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데 야, 그때 많이 충격받을 건데.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몇 개월 시한부 판정. 하지만 하늘의 기적이었을까? 그 뒤로 1년이 지났다. 지난 5월 빈혈 때문에 수혈을 받은 뒤 건강 상태를 보러 오는 길.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있는 동수 씨. 빈혈은 과연 좋아졌을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병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폐 CT 사진을 찍는 동수 씨. 혈액을 따라 암세포가 이동하는 소세포 폐암은 완치가 어려운 암이지만 동수 씨는 잘 버텨주고 있다. 동수 씨의 상태는 어떨까? 안녕하세요. 좀 기운은 나세요? 지난번에 수혈하고 수혈하고서 한 네. 3일 정도 되니까 기운 나고 그러던데 지금은 또 들어오고. 지금 좀 힘들어요? 예. 그때 정상이 한 12, 13 정도 된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이 이제 7.1인데 이번엔 9.8이에요. 9.8이? 네. 그럼 거의 회복이 됐네? 네. 지난번에 수혈을 해서 뭐 많이 올라가긴 했겠지만 그게 수혈한 지 벌써 이제 3주 되셨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에 이게 뭐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수혈했던 게 또 계속 이제 떨어질 텐데 떨어지지 않고 유지된 거 봐서는 골수 기능은 좀 더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게 이제 회복되시면서 다 전반적으로 호전이 되셨기 때문에 좀 우선은 기다려 볼 겁니다. 그리고 혈색소 수치 이제 9.8 정도면 일상생활 하시기에는 괜찮으신 수치. 결과가 좋다. 폐
형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잘 지내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네. 형님이신가? 네. 제가 전에도 뵀었었죠. 네. 잘 지내세요? 요즘에 숨이 좀 나쁜 거. 좀 바쁘시죠? 예. 하여튼 소세포 폐암이 많이 어려운 암은 맞아요. 많이 어려운 암이지만 하여튼 지금 잘 견뎌내시고 계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는 형님의 도움이 아주 컸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형제간의 우애가 이렇게 좋으셔가지고 잘 견뎌내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알아보고요. 처음에 진단받으시고 항암제, 방사선 잘 하셔서 병이 그동안 잘 조절이 됐다가 이게 이제 소세포 폐암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조금씩 더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이제 조금 자라신 상황이라서 지금 항암제 치료를 2차 하고 지금 잘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병은 꽤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과 지켜보면서 이제 한 7월 달쯤에 또 사진 보고 병들 상황을 이제 또 지켜봐야죠. 얘가 이제 조금 성격이 좋아서 좀 천천히 자라주면 좋겠는데 그거 이제 하여튼 경과 좀 지켜보죠. 환자분들 많이 괴로운 게 뭐냐면은 굉장히 외로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형제분이 뭐 같이 이렇게 시간도 할애하고 그러면 뭐 거주 공간도 같이 하셔서 이렇게 한 가족이 또 다시 되신 거잖아요. 옛날처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환자한테는. 날계란 같은 것도 먹어도 돼요? 응? 날계란. 뭐 좋아하시면 드세요. 토종닭을 한 500마리로 산에서 먹이는데 네. 다음에 알라서 보낼게요. 이제는 안 주셔도 돼요. 네. 아니 그 유정란이라고 진짜 아. 그 씨암탉 그래서 네. 나누는데 그래서 이렇게 날달걀 드신다고. 네, 그렇게 다음에 올라올 때 제가 네. 한 그릇 싸서 아이, 보내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지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좋다고 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할 때도 있으니까 좋다고만 기분을 놓치면은 뭐 그렇다고 뭐 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인생은 초월한 거지 그냥 모든 걸 다 마음을 비우고 그 사는 거지. 모든 걸 담담하게 받아들인 동수 씨. 그의 뒷모습이 편해 보인다. 그날 오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집에 돌아온 형제. 먼 길 다녀온 동수 씨는 집으로 들어가고 좋은 소식 전하러 가는 광수 씨. 걸음이 빠르다. 차 안에서 사랑한다 소리를 하려고 하다가 아 왠지 쑥스럽고 그래서 결국은 못하고 왔네. 몸도 좋아졌고 그 소리 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걸 마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못했네. 사랑스런 또리 가족이 광수 씨 반기고 아이고 이것들 이게 큰아빠 온 거 알았어? 몰랐어? 아주 또리가 제일 좋아하네. 예? 아이고 똘순아 아이고 똘짜야 똘투 집 잘 지켰어? 응. 밥 잘 먹고 이거 똘짜도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잡네 우리가 또리. 아직 검사 결과를 모르는 동생에게 빨리 말해주고 싶은 광수 씨. 안녕하세요. 고구마 밭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이야기 중인 동생을 찾았다. 이거 뭐라고요? 미야 살 이거 차나 알았어요. 뭔 말인지 이제 알았어요. 고기야. 아 곱게 빠가지고요? 예 알았어요. 고구마 치면 또 그냥 자라지. 아 바람 안 들어가게 하라고요? 한국 바람이 들어가니 그냥 자라. 예 알았습니다. 형을 보자 현수 씨도 궁금한 게 많은데 일찍 오셨쇼? 그냥 지쳐라고 네. 결과 보고 이러고 네. 뭐 다른 말은 없고? 그 균열이 있었다 했잖아. 네. 그 정상치로 올라왔다네. 다행이네. 응. 그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동생 기분 좋았겠네? 나도 기분 좋고. 뭐 기뻐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아 당연히 예상했죠. 얼굴색 같은 거 이런 거 딱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한테 오버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믿으라고. 어쩌다 그러자니 믿으라고. 우리 형을 믿으라고. 자신 있이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이 동수 씨를 버티게 하는지 모른다. 병원까지 긴 여정에 지칠 법도 한다. 동수 씨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머위잎을 뜯는다. 이놈 쌈 싸가지고 먹으면은 누구 말대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지. 기뻐하는 형과 동생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동수 씨. 나보다 더 좋아하니까 나는 뭐 좋다 나쁘다에 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형님은 그래도 같이 가가지고 좋다는 소리 들으니까 의사가 이쁨네요. 온 세상이 예쁘고 기분 좋은 날.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을 얻은 것 같다. 장우 같은 날 부처에 있어서 복권 타는 건데 오늘 되는 날이거든 뭐든지. 호텔 주방장처럼 깎죠? 야, 왜? 이거한테 7성 호텔은 안 되고 2성 호텔 주방장으로는 되네. 마음 많은 최고의 요리사인 동수 씨. 그 솜씨를 맛볼 주인공들이 왔다. 상추도 사시오? 네? 참 김치도 좀 빨대? 아, 그건 알아서 하세요. 먹고 싶은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 뭐 더 이상은 내가 능력 없고 김치 빨던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삼형제만의 조촐한 삼겹살 파티. 소주 한잔 그래. 한잔. 네. 먹자. 이제 썰을. 손님은 직분하고 속에 있으니까. 동생 건강하고 앞으로의 예, 행복해. 예. 그동안 뭐 병원 가기 전까지는 마음이 많이 졸였을 텐데 오늘 갔다 와서 결과가 좋으니까 예? 나도 좋고. 형은 알고 있었잖아. 속으로. 내가 의사냐? 내가 의사요? 아, 의사보다는 형 몸 상태를 자기가 본인이 더 잘하는 것이요. 몰라? 그냥 이렇게 오래오래 그냥 건강하게 응? 오래오래 버티고 오래오래 같이 살면 좋지 뭐. 응? 근데 나도 동생들한테 그 말을 하고 싶으네. 사랑한다고. 진짜로.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로. 밀주. 진짜로 많이 사랑해. 고맙습니다. 건강하자고 맛있게 먹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줍은 고백을 하는 삼형제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집을 나서는 현수 씨와 광수 씨. 6시도 안 됐는데 하나네. 이게 겨울 같으면 가만 듭니다. 지금 해가 점점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내려온 시골에서 형제는 어느새 부지런한 농사꾼이 다 됐다. 정미서에 도착한 형제. 500kg가 넘어요. 아, 450kg. 거대한 자루 속에 든 건 쌀겨. 가을까진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사두는 것이다. 50kg야. 예, 맞습니다. 예. 500kg짜리 자루를 싣고 산으로 가는 길. 제가 올라갈 수 있겠지. 무거우면은 잘 올라가요. 며칠 전 물을 싣고 가다 빗길에 빠져 발이 묶였던 트럭. (500kg) 만만치 않은 쌀규를 싣고 무사히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이거를. 맛있네. 응? 맛있어. 쌀도 있고 속에. 사람도 먹어도 되겠네. 배고플 때 우리 쌀 떨어지면 이거 갖다 먹어야겠네. 응? 맛있는데 사람도 먹어야지 뭐 이거. 쌀 떨어지면 요번에 죽이나 끓여 먹어. 저죽 끓여 먹었다는 사람은 또 없을 텐데. 먹을만한데 고소한데. 수확한 벼를 도정하면서 나오는 쌀겨. 야 또라, 또리야, 이거 먹어봐봐. 야 이리 와봐봐. 너 먹나 안 먹나 보자. 또리야 이리 와봐. 가축의 사료나 거름으로 많이 쓰인다. 야. 또리는 잘 먹네 또. 자, 쌀이 씹혀. 여기 쌀이 있네 중간중간. 눈 빠진 쌀 눈 빠진 거 이런 거. 이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저 뭐야? 여기다 뭐 물을 헹궜어 뭐. 예? 아까 오다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그 사료값의 3분의 1 정도 되는데 따지면 이런 거 먹여서 길러야 닭도 좋아지고 질도 좋아지고 다 나중에 맛도 틀릴 테고. 값도 저렴하지만 쌀겨는 비타민과 무기질, 섬유질 등이 풍부한 영양 만점 사료다. 만만한 게 없죠 시골 일이. 아까 그렇지. 추위 속에서 무사히 병화를 지켜냈듯이 삼형제는 자연 속에서 건강한 닭을 키워볼 생각이다. 끓여가지고 개 주고, 예? 여기다가 그 겨를 줘봐봐, 겨를 여기다. 네, 알았습니다. 이놈을 저기 그 끓여가지고 개를 주고 여기다 겨를 놔보면 알지. 개 먹을 것 같은데 끓이면. 병아리실이 좁아 보일 만큼 쑥쑥 자란 병아리들은 쌀겨를 먹을까? 당분간 사료값 걱정은 없을 것 같다. 며칠 전 암탉용 부화실까지 미리 만들어둔 광수 씨. 이게 알을 낮에 낳는가 보네. 에? 이게 밤에는 안 낳는구나. 낳기를 낮에 낳는가 본데. 언제쯤 달걀 구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 광수 씨다. 함께 산 지 2달째가 돼가는 삼형제네. 두 형님을 대신해 20여 년 동안 장사를 한 막내 현수 씨가 별다른 수입 없는 집의 살림을 맡았다. 형님, 저 형님 먼저 번에 목재하고 그 저기 차량 기름 몇 번 넣으시오? 형님 돈으로? 내 돈으로? 예예. 5만 원 한 번 넣고. 예예. 목재는 누구 돈으로 샀는지 모르겠네. 형, 내가 그날 형 돈 안 드렸는데? 형님 돈으로 샀을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영수증 처리한 거 해가지고 저한테 용지로 해가지고 해서 했든지 저한테 올려주세요. 근데 갖고 목산 건 영수증이 없다. 그건 그럼 형이 돈 내시오. 다른 거 영수증 가지고 있는 거요. 저한테 한 대 묻혀가지고 주시오. 그래요. 동수 형 거는 저기 없지? 형이 쓴 거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빈틈은 없을 것 같다. 아픈 동수 씨를 위해 뭉친 형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다.
야, 형이 아파서 왔지. 닭 키워서 돈 벌려고 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대신에 한 달에 그냥 한 5, 6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면 될 것 같고 하니까 내가 나가서 좀씩 벌어오고, 예? 만약에 어렵고 뭐 이런 거 있으면 형한테 얘기하고 내가 뒤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예. 병아리는 네가 담당해서 네가 먹이는 걸로 해. 예, 알겠습니다. 그냥 돈은 없어도 그냥 놈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참 행복하구나 이런 말이나 듣고 살자. 예, 알았습니다. 예. 동생이 좋아지는 모습 보면서 또 병아리 보고 감상하는 모습 보고 그런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뭐 돈은 뭐 어차피 키우면은 돈이 조금 소득은 오겠지요. 뭐 그 정도. 병원에 다녀온 며칠 뒤 동수 씨는 한결 표정이 밝아졌다. 정신없이 먹네. 많이 먹었어? 다른 병아리보다 작고 약했던 병아리도 제법 날개가 많이 자랐다. 나가서 놀자. 유난히 약한 녀석들에게 마음이 쓰이는 동수 씨. 비록 약하고 작지만 이 세상에서 잘 버텨주길 바라는지 모른다. 이거도 태어나고 제일 멀리 나온 사람이다. 그때 삼형제를 찾아온 낯선 트럭. 누가 온 걸까? 울타리가 쳐진 걸 보고 찾아온 이웃이다. 이 너머에 살거든요. 여기에요? 근데 짐승이 안 잡아가요. 거기 짐승 많죠? 예. 저기 고라니니 뭐니 다 여기도 그 길목인데요. 철망 치는 부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여러 번 실패를 봤어요. 닭을 키우고. 아, 실패를 하셨어요? 예. 작년에 50마리 사다가 놨다가 다 죽어버렸지. 거의 한 달 반 만에 죽었지. 근데 닭을 키워갖고 왜 실패하신 거예요? 이게 새끼 때는 안 잡아가더라고. 요만 했을 때 거의 그러니까 한 30일 되니까 요만 해요. 너구리 같은 거. 너구리 쪽제비? 나네. 쪽제비. 그러니까 노란색인데. 네, 쪽제비겠네. 아주 이 길이는 요만해. 쪽제비가 그래. 아, 쪽제비. 개를 풀어놓으면은 못 온다네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요 강아지 지금 몇 마리 먹이는, 그래서 먹이는 게 저거를 뭐 식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없을 때도 한 30분 동안, 30분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말을 안 듣는. 밤에?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나저나 좋은 이웃을 만나 반갑긴 한데 어째 삼형제에겐 걱정거리도 함께 늘어난 것 같다. 똘이들 이거 다 지켜주긴 할 텐데 이거 너무 어려. 좀 진작 조금 일찍 사다 놨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저 수탉이 찍으면 막 도망오니까, 예? 그래서 좀 걱정이네. 저기 우리 똘투 같으면 걱정 없는데, 예? 똘투가 잘 지켜주기 믿긴 믿지. 하지만 믿는 건 믿는 거고 가만히 있을 형제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정성들여서 하는데 뭐가 와서 잡아먹으면 그냥 총으로 바로 쏴야지. 이거 와서 우리 병아리를 건드렸다 그냥 쪽제비였던 두더지였던 그냥 아주 바로 그냥 총으로 쏴버려요. 울타리를 따라 땅을 깊게 파고 철망을 묻은 뒤 그 위에 돌까지 쌓는 형제. 이웃의 실패담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것이다.
틈새를 딱 막아주는겨. 철동같이 철저하게 막아가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붙어가게. 이 정도로 병아리는 안전한 걸까? 늦은 밤 집을 나선 사람은 병아리 아빠 현수 씨다. 똘토 일로와. 일로와. 어이구 2마리 3마리 4마리 똘토 일로와. 아이고 이쁜가. 그동안 잘 있었어? 잘 지켰어? 여기 있어. 잠깐. 낮에 다녀간 이웃의 이야기 듣고 나니 아무래도 밤이 더 걱정인 현수 씨다. 횃대에 오른 수탉 가족도 평화로워 보이고 어디 보자. 어허. 병아리들도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 지금부터 날이 밝을 때까진 또리 가족이 병아리와 닭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어디 아파? 왜 그래? 뭐 기분 상했어? 응? 왜 그래? 이거? 갑자기 왜지? 왜 그러지? 아니면은 뭐 너보다 큰 짐승을 봐왔어? 냄새 맡아가지고 그런 거야? 어? 너 그런 식으로 오면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지? 제일 믿었던 똘투가 바짝 꼬리를 내렸다. 영역 표시하는 중이야? 걱정은. 이거 저는 야 똘자. 집으로 가기 전 현수 씨는 또리 가족과 울타리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본다. 똘투! 뭐 놀랬어? 똘투! 일로 와. 눈에 안 보이니까는. 그런데 똘투의 행동이 이상하다. 일로 와. 쟤 왜 그래? 뭐 이 초짐 있나? 일로 와. 똘투! 어둠 속에 뭐라도 있는 걸까? 바짝 긴장한 채 울타리 주변을 살피는 현수 씨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고 또리 가족을 믿을 뿐이다. 산 위에서 내려온 현수 씨. 어느새 밤은 깊고 집안도 적막하다. 어이구, 우리 형은 벌써 차네. 다 주무시네. 피곤한가 봐요, 오늘은. 울타리 주변 단속을 하느라 고단한 하루였다. 보일러 이용. 몸 상태, 온도 상태, 병아리 체크하듯이 이거 마지막으로 내가 딱 방 온도 체크해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기 있으니까 약간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올려 27도 올려주는 거죠. 형의 옆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자상한 동생. 두 형님이 잠든 밤에야 호젓한 시간을 보낸다. 며칠 뒤 이웃집엔 경사가 났다. 언제 나시? 금방 나왔어. 그럼 뭐 하시러 근데? 이거 오이 저 갖다 끼다니. 그 금방 나왔죠? 그럼 글자 그대로 순산에 있네? 예. 어미소의 첫 출산. 건강한 송아지가 태어났다.
이게 저기 생명의 고기함. 야.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송아지가 첫걸음을 떼기 위해 애를 쓴다. 이렇게 해서 힘 놓기 시작하면 금방 일어나 이거. 내가 핥는 거 봐. 오늘 춥지 않고. 처음 봤는데 내 송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순산했다는 게 기분 좋고. 나도 이거 송아지 낳는 건 처음 봤어. 보지 못했어. 그 시골에서 살을 이렇게 별 경험을 다 하네. 아자 축하합니다. 좋은 새끼 나서. 우리도 송아지나 한 마리 켜볼까? 새끼 낳는 거 보니까 하나 먹이고 싶으네. 나가잖아. 병아리실이 꽉 찰 만큼 훌쩍 자란 병아리들. 드디어 병아리를 방사하는 날이다. 갑작스런 병아리들의 출현에 놀란 암탉이다. 부화한 지 이틀 된 녀석들을 데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 이게 그동안 한 지금 16일인가 17일 될 거라 이거 들어온 지가. 그동안 잘 커져서 고맙네. 나중에 어떤 뭐 이 정도면은 이제는 죽을 일은 없을 테고 더 잘 길러가지고 저렇게 큰 닭 만들면 되겠지. 현수가 고생 이게 현수 덕이로 아마 이렇게 살렸을 거야. 저 사람 정성으로. 형님 덕이 제일 커요. 아니야, 내가 뭐 해준 게 있나. 무슨 말씀을. 이렇게까지 다 살 줄 몰랐죠. 그래도 많이 좀 가짜랐는데. 잘 자란 병아리들이 하나같이 고맙고 대견할 뿐이다. 일단 동생이 제일 재밌어하고 하면서 보는 거죠. 병아리를 방사한 날, 오늘을 위해 낙엽 더미 속 선물을 준비한 광수 씨다. 기력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는 못 봐도 얘들이 탁 채가는 거야. 뒤집으면은. 응? 봐봐, 저봐. 지렁이를 물고 주랭랑부터 치는 녀석. 봐봐. 씩씩한 병아리들을 보니 자연 속에서도 잘 자랄 것 같다. 한편 부화실을 둘러보던 현수 씨. 오늘도 허탕을 치려나 했는데 달걀 3개를 찾았다. 이거는 다들 계란이 크네. 이동수 씨, 형님 이거 하나 드셔. 큰 놈으로. 어떻게 그 놈은 큰 놈이네. 광수 형, 계란 하나 드세요. 삼형제의 시식. 훨씬 고순데. 내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유정날이라니까 한번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계란이하고. 병아리도 방사하고 달걀도 얻고 농장에 좋은 일이 늘어간다. 그날 오후 솜씨 좋은 광수 씨가 뭔가를 준비 중이다. 불에 살짝 그을린 나무는 빗물에도 잘 썩지 않고 제법 멋스럽기까지 하다. 이렇게 공들여 만드는 건 뭘까? 신중한 분돌림에 숨소리조차 조심스런 형제. 하나같이 진지한 표정. 수사체하고 동급 정도 되잖아 지금 이거. 완전히 글씨로 만드네. 유일무이 동수채로 쓴 농장의 현판이 완성됐다.
동생이 걸게. 여기 와서. 예? 야. 자. 예, 그래도 반듯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거 간단하게 하는 걸 됐다고 그래요. 천수가 해달라는 건 좀 해줘. 예? 쟤 때문에 농장이 생긴 건지. 뛴 게 너무 많이 떨어진 건 아닐까 생각 들었는데. 아,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이 사람아. 삼형제 농장. 40년 만에 뭉친 형제가 맨손으로 이룬 것이다. 우리의 어떤 희망이니까 어떤 돈보다 지금 현실에 있는 어떤 우리 처해 있는 걸 보면 둘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 미아동. 뭐 어떻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바라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이 옆에 있는 것만 자체만 그거 그 정도죠. 바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 주는 마음이 고마워가지고 바라는 것도 없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지 건강 회복해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형들한테 형하고 동생한테 그 마음에 대한 답례니까 항상 건강하게 살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게요. 그렇게 삼형제는 작은 희망 하나를 만들었다. 다음 날 현수 씨가 시장에 나타났다. 이거 무총 이거 가져가도 돼요? 왜? 저기 뭐 좀 먹이는데 하려고. 뭐 먹이는? 닭새끼. 가져갔지. 예. 아줌마가 최고 이쁘게 잘생기셨네요. 내가? 예, 예. 원래 이쁜 걸. 원래 이쁘시오? 그럼. 처녀 때는 아주 그냥 남자들은 울었겠네. 아니요, 그렇게는 안 했어. 그렇게는 안 했시오? 아유. 아저씨는 어디서 살간? 저요? 네. 연천. 연천이요? 예, 예. 근데 모자 좀 깨끗한 놈 좀 쓰고 오지. 이렇게 뭐 이러다가 왔어? 아, 예. 이게 그때 컨셉이라. 아, 컨셉으로. 예. 연천에서 뭐간? 연천서 농사지요? 농사꾼같이 안 생겼시오? 생겼슈. 생겼시오? 예. 고마워요. 많이 파세요. 예. 이젠 누가 봐도 인상 좋은 농사꾼이 된 현수 씨. 별다른 수입이 없는 농장에 발품을 팔아 사료값을 줄여볼 작정이다. 아침밥 먹이고 후식으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야채도 먹이고 풀도 뜯어다 줘야 되고 그런 거죠. 현수 씨가 구해온 무청과 배춧잎은 여름 내에 먹일 수 있는 자연 사료다. 형을 위해 내려온 고향에서 현수 씨는 병아리 아빠가 됐다. 그리고 토종 딸기 대부가 되겠다는 꿈도 생겼다. 한편 머위잎을 따라가는 동수 씨. 형과 동생이 오면서 그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다. 포기를 했다고 봐야죠. 그냥 2년에 살지 앞으로 3년에도 살지 모르는데 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형들이 형하고 동생이 있으니까 내가 몸 관리 않고 맨날 잠만 자고 들어있다가 아프면은 동생한테 미안하잖아요. 나 헛소리 다 하고 최선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죽는다. 그럼 동생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오빠는 최선 다했다고.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암세포의 위력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형과 동생이 동수씨를 지키는 한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오후 집을 나서는 삼형제. 차로 30여 분, 형제가 도착한 곳은 어릴 적 살던 마을이다. 그전에는 여기서 저기가 무지 멀리 느꼈는데 여기가 요께가 얼음해가지고 내 썰매 타던 여기 생각이 나네. 요께 어디 포강이 하나 있었는데 요께 어디 포강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붕어 엄청나게 잡았네. 현수는 기억이 잘 안 나지 너는? 나요? 여기 기억이 있어 조금이라도? 그러면 할아버지 저기 오시는 거 알고. 집 밑으로 다 밭이 쭉 있었어 여기. 밤나무. 예? 밤나무? 우리 논이 근데 지금 보니까 가까운데 그전에는 무지하게 멀었는데 저기 집에서 딱 보면 여기 논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삼사가 뭐가 가을에 막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부터 막 뛰는 거예요. 예? 삼사서 치려고. 그 담당자가 형님이요. 40년의 세월이 흘러 찾은 고향. 참새를 쫓던 소년들은 어른이 되고 풍경은 변했지만 마을 곳곳엔 추억이 아련하다. 여기 살을 때 차기로 저 산으로 나무 올라다니고 그랬어. 나무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따라서 지게지고 합덕이라는 데가 여기서 한 10km 돼. 그러면 그 아버지는 예를 들어서 꼼방울을 갖다 팔았는데 가만히다 해가지고 아버지는 2개인가 3개를 지고 나는 하나를 지고 다니면서 그걸 시장 가서 팔았어. 여기가 나한테 진짜 어렸을 때 그냥 우리가 안 떠나고 여기서 살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동네 일이나 봐주고 그러고 많이 살았을 텐데. 농사도 뭐 그 당시 뭐 나이가 어렸어도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너가 죽겠지. 가난했지만 그리운 유년의 기억처럼 언젠가 형제는 오늘을 추억할 것이다. 며칠 뒤 오후 암탉이 빠져나간 사이 부화실로 다가서는 동수씨. 달걀 몇 개와 부화실에 깔아둔 집까지 챙겨간다. 달걀이 어느 정도 모이면 하고 싶은 게 있었다. 적당히 집은 집 끝에 잘 모아서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은 뒤 끝을 잡고 펼치는 동수씨. 정성 들여 만들고 있는 건 바로 요 달걀 꾸러미. (40년) 전 부지런한 아버지는 일하고 오신 밤에도 이렇게 앉아 짚을 엮으셨다. 그 기억을 더듬어 서툰 대로 연습 중이다. 아픈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첫 수확을 선물하고 싶은 동소씨다. 동생들한테 형 여기 와가지고 계란을 이렇게 생산했다 먹어봐라 하고서 한 그릇씩 다 보내고 싶은데 계란이 많이 안 나오네요. 정성이 담긴 소박하고 예쁜 꾸러미다. 아버지가 묶는 거는 엮기도 봤어도 처음이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갖고 한두씩 해가지고 시장 가서 팔고 그랬는데
들렁들렁 이거 들고 들어가고 시장 가서 한 건에 얼마씩 팔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산 위의 초보 농사꾼들이 궁금한 이웃은 자주 산을 찾는다. 많이 컸네. 이제 물을 많이 먹겠네. 마른 절을 먹으니까 물을 많이 먹지. 그리고 우선 사람은 물이 첫째잖요. 그런데 물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는 거래요. 뭐 음료수라도 한 잔 줄게. 오늘은 없네요. 안 가져. 이놈 가져가세요. 이놈 또 나 주는 거요 또? 예. 아이 참. 그저 엮어가지고 먼저 번이 안전하게 더 잘 엮었죠? 먼저 번이 빠졌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를 착착 감아갖고 이놈을 이렇게 뒤집으면은 뒤집으면 그대로 나오는. 뒤집으면 이쁘잖아. 이렇게 뿌쩍 안 나오고. 예. 창창 찌며갖고 뒤집으라고. 그리고 요거는 맞고 대충. 이렇게 뒤집어. 그러면 이 집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밀지 않지. 어쩐지 어서 부더라. 집더 짓는 것 같아요. 쫀득쫀득하니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어제 삶아놨더니 예순자들이 아주 다 먹어버리는 거. 우리 아들이 하나만 달라니까 안 줘요. 지들이 먹어버리는 거. 두 애가. 그래서 먹고 갔어. 우치 쓰는 거 연습하는 게 연습해놔야 다음에 또 쓸 거 아니야. 이게 처음 산게 이거 처음 써보는 건데. 아유 저기 머리 좋은 사람은요 보면 다 하더라고. 우리도 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 이거 40년 전에 본 거 지금 신흥 내는 거 내가. 그래 이거 맞아. 이게 진짜 이거 옛날에 이렇게 한 거 이게. 자 괜찮아요. 저 아픈 양반이나 먹을까. 저 아픈 양반도 저기 작년에 내가 가을에 쳐봤는데요. 그 김치 갖다 다 담는 거 보고 내가 놀랬어요. 광수 씨의 손을 보니 오늘 농장의 새로운 가족은 나무다. 심어야지. 감나무 갖고 갔네? 예? 감나무 갖고 갔어. 감나무, 엄나무. 감나무. 한 4년이면 열매가 열린대요. 예? 예. 그거 따먹으라고? 예. 따먹어야지. 쉽게 파야 합쳐 잘 살겠지. 따먹으려면 물이라도 잘 줘. 예? 비닐을 끌어주고서 심어야지. 잘 자라라고 배양토까지 준비한 형제. 큰 거 있잖아. 한가. 대봉. 대봉이? 그건 뭐야? 그래요? 꼭 잘해야 되는데. 예? 그냥 따먹지. 이거는 누구 나무? 동생 가져라 이거. 동생 거. 세 그루 중 제일 굵고 실한 동수 씨의 나무다. 하나 끝났군. 살이 생기는 건 살이야. 내가 볼 때 사기 힘든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감나무 세 그루에 각각 주인을 정한다. 이걸로 내 나무예요. 얘 작으니까. 그렇지.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예. 아유, 준다. 이렇게 준다. 아버지 산소 옆에 심었던 감나무 세 그루. 삼형제는 오늘 이곳에 그 나무를 옮겨 심는다. 수사토를 많이 넣으면 되죠. 그냥 놔둬. 내 걸로. 내가 볼게. 그래요? 근데 kit배기만 크면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낮게 가가지고 퍼져야지. 그래요? 그럼 잘라줘봐. 아, 형님 잘려.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넣고. 그 많이 넣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흙을 넣고 넣어야 돼, 흙을. 잘 살아야 되는지. 그게 땅에 묻혀야 돼. 그렇지. 물도 뿌려주고. 이제 부터 하고. 형수야. 예. 그 뿌리에 공기가 들어가면 뿌리가 썩어. 그 공기 들어가지 말고 잘 다져지라고 물 뿌리는 거야.
내 건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는 못하고 이걸로 쓰셔야지 뭐. 나무 심는 것 하나도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는 형과 동생이다. 선수가 오늘 공부하는 걸 보긴 봤어. 내가 할 줄은 몰라도 알긴 많이 하니까. 아니요, 내 거는 제대로 됐어. 올해는 이게 앞으로 내가 볼 때 3년이면 이게 효분할 것 같아. 덮는 이유가 뭐요? 네? 너만 살짝 더. 땅을 그냥 놔두고 넌 덮은 이유가 뭐냐고. 그럼 그 물이 안 마르지 덮으면은. 아하. 아하. 그래요? 덮어야지. 아이고. 이렇게. 아하 참. 썩으면은 거름이 돼서 밑으로 들어갈 거고 물이 빨리 증발하지 않잖요. 그래서 물이 비 오면은 그걸로 물이 찰 거고 그걸 어떻게 또 봐시오 참말로. 왜 덮었나 했시오? 응. 이거 나중에 진짜 커가지고 같이 따먹자고 셋이가. 예? 그래요. 그때까지 좀 버텨야지. 몇 년 뒤면 이 작은 묘목에 감이 열리고 그때도 사이좋은 삼형제는 함께일 것이다. 며칠 뒤 농장의 하루가 끝나가고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가족들도 집으로 돌아올 시간. 됐지? 육지? 삼형제는 강아지들과 호젓한 울타리 산책에 나선다. 선순아. 선순아. 강아지도 감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니, 이봐, 이거 따라오는 거 봐봐, 이 병아리. 응?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들 강아지 하나도 없네. 병아리가 강아지 같네. 널. 암이라는 벽 앞에서 다시 뭉친 형제의 뜨거운 우애. 그 산엔 저마다 삶의 유랑을 끝내고 돌아온 삼형제의 희망이 오늘도 자라고 있다. KBS KBS 한국방송